화법과 작문 통합이라고 있어서 170쪽인데 170쪽을 펴봐. 그러니까 이제 화작 자체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지. 처음에 1, 2, 3번 세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화법 플러스 작문으로 해서 네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작문 단독으로 네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세 문제는 좀 쉬운데 그 다음 페이지 딱 넘기면 나왔을 때 이 화법과 작문의 어떤 융합적인 부분이 일단 지문의 길이 자체가 길고 화작 중에서는 두 개가 융합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중에서도 선지 판단이라든가 자료 활용하는 부분들 자체가 이제 약간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잘 잡아놔야 돼. 어떤 접근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를. 자, 일단 그래서 요거랑 그 다음 질문 딱 하고 딱 끝낸다. 요거랑 딱 그 다음 질문 딱 하고 딱 끝낼 테니까 그렇게 딱 알고 있으면 되겠고. 자, 일단 봐봐. 형님 씨발 숙제 검사 한번 해야 되는데. 자, 일단 봐. 가는 학교 신문의 시를 기사문을 작성하기 위한 편집 회의의 일부이고 회의에다 동그라미 쳐봐. 나는 가에 따라 작성한 기사문의 초고이다. 기사문에다 네모 쳐봐. 빨리빨리 다녀. 됐어? 자, 나를 봐. 대답들해. 어이, 쟤는 왜 나를 안 잡고 니를 잡냐? 저기 미친 카메라는. 가라는 게 뭐라고 나왔냐면 얘라고 나와 있어. 얘는 화법이야, 작문이야? 화법이지. 화법에도 지문에 갈래가 있어. 화법 갈래 중에서 어디에 속할까? 회의라는 건 화법 갈래 중에서 어디에 속해? 이런 게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 게 개념이야. 화법과 작문에도 개념이란 게 존재한다고. 맞아? 아, 회의를 그냥 회의구나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전략적으로 접근을 한다던가 어떤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 170쪽이야? 맞아? 어디에 속할까? 이 회의라는 놈은 요 놈에 속해. 토의는 뭔지 알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발표, 연설, 강연 이런 놈들이 있고 토의라는 놈이 있고 토론이라는 놈이 있고 협상이라는 놈이 있고 맞아?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대화라는 놈이 있고 면접이라는 놈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는 건데 그 중에서 이 회의라는 놈은 토의 안에 속해. 여기까지 됐지? 그럼 토의는 당연히 화법의 개념이란 말이야. 그럼 토의라는 건 뭐야? 토의는 뭐야? 토의가 뭐야? 이런 것들이 안 잡혀 있는 상황에서 화작 자체를 빠르고 정확하게 푼다는 건 불가능해. 그러니까 정확하게 잡아. 됐어? 쓸 생각하지 말고 일단 토의하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공동의 문제 해결이 1번이야. 됐어? 그럼 이 지문에서 공동의 문제가 뭐냐? 기사문을 작성해야 되는 게 공동의 문제야. 기사문을 작성하려고 그러면 뭐 제목은 뭘로 하고 내용은 뭘로 하고 내용 전개는 뭘로 하고 소재는 뭘로 하고 표현상의 특징은 뭘로 하고 이런 것들 자체를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토의 첫 번째 뭐라고? 씨발 빨리 대답 씨발 빨리빨리 대답해 빨리빨리 대답해서 지금 외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 첫 번째가 공동의 문제 해결이야. 두 번째 토의라는 애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그래서 토의에 속하는 애들이 나오면 사람들이 많아. 쉽게 말하면 학생 1, 2, 3, 4, 5가 나온다는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되지? 그러면 실전에서 토의의 특징 자체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면 당연히 사람들이 많으니까 누가 누구한테 어떤 방향으로 이야기했는지 자체를 처음 지문 읽을 때 최대한 체크해 나가면서 중요하다는 거야. 체크해 나가면서 읽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다양한 사람들이야.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거야. 됐어? 그 다음에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그 수많은 의견들을 다 적용할 수 있어 없어? 다 적용할 수 없지. 그래서 최적의 대안을 찾아야 돼. 이해돼 무슨 말인지? 최적의 대안을 찾아야 돼. 다시 토의라는 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야. 이걸 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쭉 들은 다음에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 토의가 어렵게 나오면 요 포인트에서 나오는 거야, 문제가. 토의가 어렵게 나오면. 여기가 이해됐어? 다시. 토의 첫 번째 뭐라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한다. 토의 두 번째 뭐라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적의 대안을 설정한다. 됐어요? 그러면 세 번째. 그럼 토의를 하려고 그러면 토의에 당연히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있어야 되겠지? 근데 참여자들만으로 토의는 이루어지기가 어렵단 말이야. 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까지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토의에도 누가 있어야 되냐면 얘가 있어야 돼. 혹은 얘의 역할을 하는 애가 있어야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토의 뭔지 알겠지? 그럼 학급 회의를 생각해봐. 어떤 회의를 한다고 했으면 사회자의 역할을 하는 진행자가 있을 거 아니야? 학급 회의를 진행하는 학급 회장이 있거나 회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토의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러면 머릿속으로 생각해. 토의의 기본적인 분위기는 삭막한 분위기야, 훈훈한 분위기야? 빨리 찍어. 삭막한 분위기겠어, 훈훈한 분위기겠어? 왜 삭막해? 아, 왜 훈훈해? 씨발, 그 똑같은 거잖아. 삭막해, 훈훈해? 왜? 아, 그렇지.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그래, 네 생각은 그러니? 내 생각은 이래. 그것도 이런 장점이 있겠네. 그것도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 대부분의 분위기가 이렇다라는 거야. 문제는 이런 분위기가 100%가 아니라 대부분 이런 분위기라는 거야. 그럼 딱 생각해보면 이런 놈이랑 딱 대결을 해보면 되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토론이라는 놈 자체는 싸우잖아. 훈훈해, 삭막해. 그거는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런 점에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위기라고. 근데 토의는 그래, 이제 네 차례야. 네 의견 한번 들어보자. 그것도 괜찮은데 이런 분위기라고. 맞아,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조합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그래. 이런 훈훈한 분위기. 뭔 느낌인 줄 알겠어? 근데 어쨌든 최적의 대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100% 훈훈한 분위기와 이어지기만 할 수는 없어. 뭔가 최적의 대안 자체를 도출해서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토의 지문을 읽을 때는 어느 부분이 중요하냐? 상대방의 의견에 뭔가 반대하는 것 같은 느낌? 이면 토의 전체의 진행 상황에서 비추어 봤을 때 일반적인 분위기야? 특이한 분위기야? 특이한 분위기라고. 뭔 느낌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내가 설명하는 것들을 칠판에다 쓴 단어를 가지고 이해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이해하라고. 이 반대라는 단어는 별로 중요치 않아. 얼마든지 다른 단어로 바뀔 수 있으니까. 됐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뭔가 반대하는 느낌이 나오면 일반적인 토의의 흐름에서 벗어난 내용이겠지. 요 부분이 출제 포인트. 이해돼? 무슨 말인지? 자, 조금 더 넓게 이야기하면 혹은 이렇게 되는 거야. 뭔가가 전환 자체가 되는 부분도 전환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A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B로 바뀌었어. 그럼 A라는 의견 자체를 받아들였다는 거야? 까였다는 거야? 까였다라는 거겠지. 됐어? 어떤 애가 자, 우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을사회사에서 놀러 가자. 그것도 좋은데 코로나 상황이라서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건 안 좋을 것 같아. 야, 그러면 우리 다른 실내의 공간으로 찾아보자 라고 얘기한다면 다 같이 으쌰으쌰 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자라는 의견 자체가 실내에서 하는 걸로 하자라는 걸로 바뀐 거잖아. A에서 B로 바뀌었다라는 건 누군가 A의 의견에 반대하는 주장을 했다라는 뜻이라고. 뭔 얘기인지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토의라는 건 기본적으로 훈훈한 분위기 때문에 뭔가 의견이 반대가 되거나 뭔가 의견이 전환이 되는 부분을 잘 잡아야 돼. 여기까지 이해됐어? 까먹지 마라. 그 다음에 봐. 기사문에다 내무치라 그랬나? 기사문 밑에다 써놔. 형식. 그러니까 이 기사문이라는 건 신문 기사다 보니까 정해진 형식 자체를 지켜야 돼. 됐어? 그래서 너희들은 뭐만 알면 되냐면 기사문의 형식이다라고 얘기하면 다른 건 알 필요 없고 나머지 더 깊이 있게 들어갈 거면 아마 보기에서 줄 거야. 표제라는 놈이 있고 부제라는 놈 자체가 있어야 되고 전문이라는 놈이 있어야 되고 본문이라는 놈이 있어야 돼. 대충 뭔 얘기인 줄 알겠지? 표제 부제는 이제 제목.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제 자체는 이제 뭐 제목 구체화한 거. 전문이란 건 전반적인 상황 자체를 요약해서 써준 거. 그 다음에 본문에서 자기의 구체적인 내용 쭈르륵. 그러니까 기사문이 나왔을 때 기사문은 막 쓰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지켜야 되는 형식이 있는데 그냥 형식이 있다는 것만 아는 것과 표제, 부제, 전문,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다까지 아는 건 차원이 다른 거니까 엉아가 칠판에다 써준 건 얘까지는 알고 있으라고. 뭔 말인지 이해되지? 됐어? 자, 그럼 봐. 우리 이제 뭐 할 거냐면 대충 이제 문제 분석 끝난 거야. 이제 우리 뭐 할 거냐면 지문 읽기 들어갈 건데 화법 작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문 중간에 끊고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아.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연습을 해. 수능 직전에 나왔을 때 실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은 그때그때 개별적으로 코칭을 해줄 테니까 지금 공부할 때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공부해. 됐어? 무슨 말인지. 가나를 다 읽고 문제로 들어간다. 힘들더라도 가나를 다 읽고 문제로 들어간다. 여기까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자, 그리고 문제 먼저 보지 않아. 그냥 지문 먼저 대놓고 읽을 거야. 지문 먼저 대놓고 읽을 거야. 됐지? 지금은 최대한 본질적으로 실력을 쌓는 공부를 해야 돼. 올해 6평, 9평이 출제되기 전까지 올해 수능이 어떤 형식의 어떤 난이도로 출제가 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됐어? 지문 읽을 때 중요한 거 딱 2개 있다. 항상 얘기하는 거. 흐름을 잡는 거야. 됐어? 자, 봐봐. 독서에서의 지문은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세부적인 정보까지 캐치하기를 원해. 뭔 느낌인지 이해되나? 독서와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세부적인 정보까지 캐치하기를 원한단 말이야. 그런데 화법이라든가 작문에선 세부적인 정보까지 캐치하기는 원하지 않아.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어. 하지만 어떤 말이든 어떤 글이든 그 글에 나와 있는 정보의 흐름들은 반드시 잡아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연습할 거고. 그 다음에 2번째는 뭐 맨날 하는 얘기 뻔하지 뭐. 당연히 모두 잡아야 되냐면 우등정보 잡아야 돼. 이게 지문 읽기 끝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글의 흐름을 파악한다는 건 글에서 놓치는 정보가 있으면 안 돼. 됐어? 자, 고개 들어. 회의라는 게 나와. 회의라는 게. 회의라는 게 나오면 어디에 속한다 그랬지? 토의라는 거에 속한다 그랬어. 대답들 해라. 토의의 특징 내가 3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줬어. 맞아? 토의의 특징 첫 번째 뭐야? 공동의 문제 해결. 2번째 뭐야? 다양한 사람, 최적에 대한. 3번째 누가 있다? 사회자 혹은 사회자의 역할을 하는 애가 있다. 됐습니까? 자, 지문 읽어가면서 볼게.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어. 자, 봐봐. 우리가 독서를 읽을 때는 문단 단위로 끊어서 생각하면 되잖아. 독서를 읽을 때는 지문 쭉 읽다가 문단 단위로 끊어서 생각하면 되지. 맞아?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는 장면 단위로 끊어서 생각하면 되잖아. 맞지? 무슨 말인지? 장문과 관련된 걸 읽을 때도 문단 단위로 끊어서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됐어요? 그러면 화법과 관련해서도 어떤 단위로 끊어서 읽게끔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런데 화법은 글의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화제 단위로 끊어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A라는 화제에서 B라는 화제로 전환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 아, A 화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여기서부터는 B 화제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읽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야. 됐어? 그러니까 화제별로 나눠서 읽어 나가야 되는데 아무튼 연습 한번 해보자고. 이거 연습이 제대로 되냐 안 되냐가 실전에서 큰 힘을 발휘해. 보자. 가야. 이번 신문의 특집 기사는 어떤 내용으로 할까? 나는 봄에 실시했던 체육대회 기사를 쓰고 싶어. 됐죠? 왜 그렇게 생각해? 내가 참여했던 행사 중에 가장 즐거웠거든. 그렇구나. 그런데 특집 기사라는 이름에 어울리려면 어떤 기사가 실려야 할까? 아무래도 의미가 깊으면서도 학생들이 관심을 가장 많이 가졌던 일을 숙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지난달 말에 실시한 샘생고가 다시 쓰는 독립운동사 발표회가 좋을 것 같아. 학생들의 반응도 좋았고 뜻깊은 행사였다고 생각해. 그래, 다른 학교 학생들도 총정으로 참여해서 발표자들이 뿌듯해하더라고. 이 내용을 기사에 실으면 우리 학교의 교육활동을 자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소재는 그걸로 하자. 그리고 이번에는 좀 더 친구들의 관심을 끌 수 있게 기사를 쓰고 싶어. 작년에 열심히 썼던 기사를 친구들이 많이 읽지 않아 안타깝더라고 라는 거지.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체크해. 그럼 그리고 앞에 그럼 소재는 그걸로 하자라고 얘기했지. 그럼 글의 소재 결정된 거야 안 된 거야? 결정이 된 거니까 연우의 이 말까지가 하나의 화제야. 뭔 느낌인지 이해되나? 여기까지 읽으면서 잡아야 돼. 내가 어제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읽고 나서 생각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읽고 나서 쓰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한 번 읽고 다시 돌아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됐어? 그럼 나는 여기까지 딱 읽었어. 그럼 머릿속에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기사의 소재에 대해서 얘기했구나. 화제 첫 번째가 기사의 소재야. 맞지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 잡기 쉬운 것부터 잡아볼게. 이렇게 기사의 소재까지 딱 읽었으니까 하나의 어떤 장면 자체를 읽은 거야. 하나의 어떤 화제 자체를 읽은 거야. 기사의 소재까지 읽었을 때 사회자의 역할을 하는 애 누군 것 같아? 사회자의 역할 누군 것 같아? 다윤 한 표. 또 다른 의견? 빨리빨리 대답들 해. 사회자의 역할 누굴 것 같아? 연우 한 표. 연우 두 번 얘기한다고 그래서 연우가 두 표가 되진 않아? 누굴 것 같아? 다윤이야 연우야? 사회자의 역할이라는 건 토의를 진행해야 되지. 연우가 제일 먼저 나와서 신문의 특집 기사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연우가 마지막에 그램 소재는 그걸로 하자라고 정한 다음에 그 다음 화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중간에 내용을 누가 더 똘똘하게 말했냐 똘똘하지 못하게 말했냐는 중요한 게 아니야. 사회자의 역할은 토의 전체의 흐름을 끌고 가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의 사회자의 역할을 하는 애는 연우인 거야. 여기까지 잡을 수 있겠어? 여기까지는 되게 쉬운 거. 자, 그럼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내가 말하는 글의 흐름을 잡으라는 게 이 정도로 추상적으로 잡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지? 구체화시켜야 돼. 맞아? 자, 그럼 여기서 제일 처음에 글의 흐름에서 생각해봐. 기사의 소재로 처음에 뭘 잡자고 얘기했었어? 기사의 소재로 처음에 뭘로 하자고 얘기했었어? 처음에 뭘로 하자고 얘기했었어? 에헤? 빨리빨리 안 찾아? 그렇지. 제일 먼저 연우가 이걸로 하자라고 얘기했지? 결론은 뭘로 끝났어? 뭘로 하자고? 소재 뭘로 해? 그렇지. 그럼 기사의 소재와 관련된 글의 흐름을 봤을 때 원래 체육대회 하자 그랬는데 이걸로 바뀌었네? 변화가 일어났네? 전환이 일어났네? 그럼 제일 처음에 이 체육대회 하자라는 게 연우지. 그럼 이 연우의 주장을 반대한 애가 있겠지. 누굴까? 다윤. 그리고 또 아니 한 명만 고르라고.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씨발 연우, 다윤, 진경 셋밖에 없는데 씨발 다윤, 진경 이러면 어쩌자는 거냐. 반대한 사람 진경이야, 다윤이야? 다윤이야. 야, 이게 진짜 이것들 죽일까? 씨발 이 정도 실력으로 화법 자체에 대해서 공부를 대강하니까 맨날 시험 때만 되면 털리는 거 아니야. 자, 모리아라 그랬어? 와, 이거 힘든데? 씨발, 야, 오늘 50분 동안 이거 지문 하나 끝내겠냐? 씨발, 진짜. 뭘 고려하라 그랬어? 흐름을 고려하라 그랬지. 흐름 생각해? 연우가 먼저 얘기했어. 다윤이가 왜 그러냐고 질문을 던졌어. 연우가 내가 즐거웠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어. 그러니까 다윤이가 다시 질문을 던져. 너는 특집 기사로 실어야 된 내용을 뭐라고 생각하니? 그거에 대해서 연우가 이야기를 했고 이 연우가 말한 조건에 맞는 이야기를 진경이 한 거지. 맞아 무슨 말인지. 그리고 그 진경이의 말에 다윤이가 동의를 표했고 마지막에 연우도 동의를 표하면서 소재 자체는 이제 역사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되나? 그래서 이렇게 변하게 한 건 누가 변하게 한 거냐면 얘가 변하게 한 거라고.
진경이라는 애는 연우의 대답에 맞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거란 말이야. 연우가 이야기했던 특집 기사의 조건에 맞는 내 생각을 이야기한 거라고. 그래서 반대하는 게 아니야. 근데 다윤이는 왜 그렇게 생각해? 특집 기사에 어울릴 만한 건 뭔가? 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러면서 연우가 스스로 체육대회를 하자라는 자신의 주장을 계속 이어가지 않고 다른 걸로 바꾸게끔 만들어준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나? 그럼 봐. 에헤이 또 잔다 씨발 이 정도 가지고 자면 얘 때문에 의견이 변화했다는 거 알겠어? 얘 때문에 의견이 변화했는데 얘가 의견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맞아?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연우가 스스로 자기의 어떤 체육대회라는 주장을 포기하게 만들었다고 됐니? 그럼 다윤이는 되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한 거야? 간접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한 거야? 간접적으로. 여기까지 이해돼? 요런 놈이 출제 포인트인데요. 요런 놈이 출제 포인트인데 지문을 읽으면서 요렇게 숨겨져 있는 게 너희들 눈에 안 들어오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러기 위해선 지문 자체 분석하는 것부터가 연습이 필요해. 일단 느낌 알겠어? 느낌은 알겠니? 자, 장면 하나 있는데 씨발 6시 25분 실화야?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오늘 나까지는 할 수 있겠냐? 자, 봐봐. 자, 진경이가 얘기해. 그러면 기사의 표제가 눈길을 끌어야 할 것 같아. 다시 피어난 독립운동가처럼 비유적인 표현을 쓰면 친구들의 관심을 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있지.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기사의 방향을 먼저 정한 다음 거기에 맞게 표제를 작성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나도 같은 생각을 했어. 그러면 너는 기사의 방향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얼렐레? 갑자기 여기서의 화제 자체가 어떻게 된 거냐면 관심을 끌 수 있게 하고 싶다라고 연우가 먼저 얘기했지. 그래서 진경이라는 애가 표제에 비유적인 표현을 쓰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맞아?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또 누가 나오냐면 다윤이가 나오지. 다윤이가 나온 다음에 뭘 하자라고 얘기했냐면 기사의 방향을 먼저 정하자라고 얘기했지. 그럼 원래 그 전까지는 표제의 비유적 표현, 즉 표제에 사용되는 표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다윤이란 애 때문에 말하고자 하는 화제가 이렇게 된 거지. 맞아? 무슨 말인지? 그럼 얘 역시 일종의 뭐라고 볼 수 있어? 전환이라고 볼 수 있지. 누구 때문에 전환이 일어난 거라고? 됐어? 얘 때문에 전환이 일어난 건데 이 두 번째의 전환은 애가 질문의 형식으로 얘기해서 직접 이야기하는 형식을 가졌어. 직접 이야기하는 형식을 가진 거라고. 됐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렇게도 전환이 일어나. 됐니? 무슨 말인지? 벌써 그러면 지문을 읽을 때 글의 흐름을 이해한다는 게 요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는 거고 토의와 관련된 게 나왔을 땐 전환이 되는 부분들이 출제 포인트인데 여기서 출제 포인트라는 게 뭔 말이냐면 너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의 정답은 요런 데 있다는 거야. 너희들이 가장 어렵고 너희들이 가장 시간 많이 쏟아야 되는 거에 정답은 요런 데 있다는 거야. 됐어? 근데 전환 자체가 하나의 화제 안에서의 이런 전환이 일어날 수도 있고 화제와 화제 간의 전환이 일어날 수도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건 기사의 방향인 거야. 자, 조금 더 읽어봐. 나는 기사가 행사의 방식이나 내용, 취지를 소개하는데 그치만 너무 아쉬울 것 같아. 게다가 이미 친구들이랑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많이 알고 있잖아. 그보다는 발표자들에게 초점을 맞춘 기사를 쓰면 어떨까? 좀 더 사람의 초점을 둔 기사를 쓰고 싶거든. 학생들이랑 함께 생활하고 있는 바로 옆에 친구에 대해 쓴 기사에 더 관심을 가질 것 같아. 발표자를 중심으로 기사를 작성하자는 생각이지. 그렇다면 발표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그 과정에서 발표자들이 느낀 말을 기사로 쓰면 어떨까? 좋은 것 같아. 그러면 기사의 표제도 발표자들의 심정을 내세우면 좋겠어. 보통 행사 내용을 표제로 쓰잖아. 그런 기사들과 달라서 눈길을 끌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지. 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여기까지가
뭐와 관련된 이야기냐면 기사의 방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됐어요? 그럼 원래 이거 얘기하다가 일로 왔지? 그럼 기사의 방향이란 거 잡았지? 이거 이후로는 그냥 기사의 방향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럼 기사의 방향이라는 건 이 글의 우등정보 중 하나겠지? 우등정보를 잡았으면 1단계 구체화해야 된다 그랬지? 자, 그럼 대답해. 기사 어떤 방향으로 쓰고자 했어? 기사 어떤 방향으로 쓰자고 했어? 그치. 사람이라고 남기면 안 돼. 누구 중심으로 쓰자고? 여기까지 이해되니? 발표자를 중심으로 쓰자. 그러니까 발표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쓰자.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 다음에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그 다음에 그냥 넘어가면 정보에 누락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기사의 방향 이거 잡은 거 다 잡겠지? 그런데 얘가 이거를 무조건 깐 게 아니잖아. 얘를 먼저 정하지 말고 얘를 먼저 정한 다음에 얘로 가자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 얘를 먼저 정한 다음에 얘로 가자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 됐어? 그럼 기사의 방향 정했잖아. 그럼 그 다음에 얘로 돌아가야 돼, 안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되겠지. 그럼 표제 어떻게 쓰기로 했어? 표제 어떻게 쓰기로 했어? 빨리 찾아. 표제 어떻게 쓰기로 했어? 그치. 그러니까 표제 역시 누구 중심으로 쓰자고? 됐어? 무슨 말인지? 여기서 항상 우리가 읽기로 삼는 읽기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고. 중요한 내용은 반복된다. 반복되는 놈이 힘이 제일 세다. 됐어요?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잡아야 돼. 얘를 먼저 한 다음에 얘를 하자 그래서 얘를 먼저 했잖아. 그래서 얘를 먼저 이걸 잡았잖아. 그럼 그 다음에 다시 일로 가야 되겠지. 맞아? 무슨 말인지? 그러면 요 놈은 5등 정보야, 10등 정보야? 10등 정보지. 왜? 비유법 쓰기로 했어? 발표자 중심으로 쓰기로 했어? 발표자 중심으로. 그래서 이 새끼가 10등 정보라고. 10등 정보. 근데 이런 생각 없이 읽는 애들은 아, 표제 비유? 아, 비유법 있어야 되는데? 아, 비유법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선제 판단하니까 선제에서 말리는 거라고. 화작에서 말리는 건 단순히 문제를 틀리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시간이 오래 드는 것도 말리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래서 봐봐. 요렇게 하나의 화제와 관련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읽고 나서 쓰는 방식으로 생각을 정리해야 너희들이 지문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고. 됐니? 완전 다른 거야. 아, 표제 비유, 발표자 이렇게 남는 애와 아, 발표자 중심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표제도 발표자 이렇게 남기는 애는 완전히 다른 거라고. 어떤 느낌인 줄 알겠어요? 안에 요소들 되게 많습니다. 그것도 알지 또. 또 수업하기 귀찮아가지고 요렇게 하나하나씩 뜯어서 수업해 주는 거 많지 않아.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래서 지금 너희들 어제도 얘기했지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읽고 내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서 정리하는지를 잘 봐둬야 되고 다음 주에 우리 숙제 검사할 건데 그때 얘는 지문 정리 다 시킬 거야. 지문 정리가 내가 판단한 기준에 미달되면 다시 해야 돼. 이해되냐 무슨 말인지? 자, 약간 이런 얘기 다시 해줄게. 화법 작문은 아직 너희들 기출 건드는 거 아니야? 지금 만약에 기출 문제 풀고 있으면 당장 멈춰.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내가 수능 특강 어느 정도 나간 다음에 얘들아 이제 기출해라라고 얘기할 거야. 그런데 우리가 수능 기출 문제를 대할 때 독서라든가 문학 같은 경우는 N 회독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기출을 몇 번씩 봐. 그럼 기출을 이렇게 몇 번씩 봐도 괜찮은 이유가 독서는 지문의 정보량이 워낙 많고 지문의 내용이 워낙 많으니까 몇 번씩 봐도 볼 때마다 새롭다라는 느낌이 있고 문학은 뭐 시는 오늘 아침에 읽은 시와 오늘 저녁에 읽은 시가 다르게 읽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몇 번씩 봐도 괜찮은데 화작은 그거에 비해서 정보량이 적고 구성이 단순하기 때문에 화작을 N에 두고 라면 효용성이 떨어져. 어차피 기억 다 난단 말이야. 그래서 화작 기출 분석을 할 때는 지문 정리, 문제 유형별 분석, 선지 하나하나씩 답 판단, 실전 전략까지 이 네 가지를 한 세트당 한 번에 확실하게 다 잡아야 돼. 이해되냐 무슨 말인지? 한 번에 확실하게 다 잡아야 되니까
내가 그때 기출 분석할 때도 이런 식으로 다 하라고 얘기해 줄 거니까 이런 사고 과정들을 머릿속에 넣고 있으라고.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 간다잉. 자, 그런데 항상 이제 그런데라는 접속어가 나오면 이제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야. 전환. 앞에 있는 내용이랑 약간이라도 달라지는 전환이 일어나는 거야. 너무 발표자를 초점에 두고 쓰면 무슨 행사에 대한 것인지 애매할 수 있고 행사의 취지가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아 하면서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럴 수 있겠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방금 떠오른 생각인데 기사를 쓸 때 행사의 취지나 모습을 발표자에 초점을 주면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 행사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발표자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쓰거나 어떻게 활동 밑줄, 특색 있는 내용이나 형식 밑줄. 됐어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단락은 뭐냐면 너무 발표자 중심으로 했을 때 문제점 자체가 있고 해결 방안이 있는 거야. 아까 내가 그래서 토의의 특징 1번 얘기했잖아.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그래서 토의니까 문제 해결 과정이 나온다고. 그래서 발표자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쓰거나 특색 있는 발표자를 소개하겠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가라는 화법 지문 자체를 너희들이 정리를 한다는 건 일단 얘는 기사의 소재와 관련된 내용 하나, 그 다음에 표제와 기사의 방향과 관련된 내용 하나, 그 다음에 문제와 해결 과정과 관련된 내용 하나. 됐습니까? 1, 2, 3으로 나눠져 있다고. 씨발. 이 정도 엉아 수업 들었으면 이 정도 판서면 너희들 딱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1, 2, 3이 나와 있다고. 됐어? 그런데 봐봐. 세 번째 화제도 문제 해결 방안에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두 번째 화제도 표제와 방향이라는 두 가지가 있다고. 기사의 소재도 체육대회에서 독립운동가라는 두 가지가 있다고.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런 디테일한 정보들까지 어느 정도 잡아야 올바로 글의 흐름을 잡은 거라고. 됐어? 자, 할 수 있겠니? 또 숙제 검사할 때 또 씨발 또 몽둥이 들고 오게 하지 말고. 그럼 이걸 실전에서 어떤 식으로 써먹냐? 이런 식으로 지문 읽으면 뭐가 좋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가능해. 그냥 약간 좀 과장해서 한번 보여줄게. 내가 문제 푸는 걸. 4번 봐. 지문 넘어가서 4번 봐. 가를 고려하여 나를 사람의 초점을 둔 기사를 구현하기 위해 기자가 추가로 취재한 내용과 이 내용을 구체화할 방안이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다 그랬는데 이 지문에서의 사람은 누굴 얘기할까? 발표자를 얘기하는 거지. 선지 1번 째려 독자 땡, 선지 2번 때려 독립운동가 땡, 선지 3번 째려 학생 땡, 선지 4번 째려봐 발표자들 정답, 선지 5번 조직 땡. 그래서 답 4번인 거야. 발표자가 핵심이니까.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선지 판단이 빨리빨리 되려고 그러면 일단 지문에 대한 이런 요소들에 대한 연습 자체가 필요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발표자가 중심이니까 어떤 내용을 추가로 하든 간에 발표자 입장이 돼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해서 약간 과장이 섞여 있긴 했다고. 하지만 실전에서도 선지를 조금 천천히 읽는 것만 추가가 된다면 정답을 끄집어내는 과정 자체는 내가 지금 한 거랑 별반 차이가 없어. 뭔 느낌인지 이해되지? 할 수 있겠냐? 자, 그 다음 나를 간다. 자,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가 읽은 다음에 나 바로 읽을 거라 그랬어. 왜냐? 어차피 가에서 이야기한 토의를 바탕으로 쓴 기사문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공통점 차이점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주로 공통점이 많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약간 귀찮다, 부담된다, 시간적 압박이 있다 이런 것들만 좀 버려놓으면 누구나 충분히 할 수 있어. 자, 그럼 나래봐. 다시 쓰면서 더 깊이 알겠네. 우리 역사. 뭐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샘성고가 다시 쓰는 독립운동사 발표자들 준비과정에서 배운 좀 밝혀. 발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맞는 거잖아. 오히려 가볍게 읽힌다니까. 지난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본교 시청강실에서 샘생고가 다시 쓰는 독립운동사 발표가 개최되었으며 이날 행사의 주인공이었던 발표자들은 행사 취지가 잘 구현됐다며 감격스러워하였다. 됐습니까? 감격했대. 누가? 발표자들이. 항상 서술어라든가 핵심어의 내용과 관련된 주어와 짝을 맞춰 대응되는 쌍을 잡으라고. 아, 발표자들이 감동했다고? 그럼 지들끼리 발표 끝나고 지들끼리 우리 짱이야 뭐 이지랄 한 거 아니야. 이문단 봐. 학생들의 역사의식을 고취하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를 위해 발표자들은 다양한 역사도서 학술 논문들을 찾아가면서 적극적으로 탐구활동을 펼쳤다. 탐구활동 누가 했대? 발표자들이 탐구활동을 했다. 이러한 탐구 결과를 바탕으로 나름의 관점과 시도하는 독립운동사를 서술하였다. 자, 발표자가 10명이 넘어 하루에 2~3명씩 5일에 걸쳐 발표를 진행했어. 발표자들은 유관순, 안창호, 손병희 학생들에게 익숙한 인물, 방송인, 프랭크 김호훈 등 친숙한 인물들까지 다양한 독립운동가들의 삶과 항일 투쟁의 역사를 발표하여 청중으로 참여한 친구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누구의 관심을 끌었다고?
청중의 관심을 끌었다고. 어떤 느낌인 줄 알겠지? 발표자가 이런 탐구를 했고 발표자가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고 청중이 관심을 가졌다고. 이렇게 대응되는 대응되는 짝 자체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나중에 어떤 선지가 나온다 하더라도 헷갈리지 않아. 내려놨다. 오늘 화법과 장문 통합 2강까지 하는 거 불가능하겠지? 씨발 끄덕끄덕 하지 말라고. 공부에 욕심을 가져야지. 오래 해가지고 대학 가야 될 거 아니야 이 새끼야. 맨날 그냥 나만 망하게 봐가지고. 1강이라도 끝내자. 진짜 3분 남아봐. 영화가 하는 말 자체를 이해는 하게 해야 돼. 자, 이번 행사는 발표의 내용과 방법이 인상적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었는데 첫날 발표자인 땡땡땡은 하얀 와이셔츠에 복고풍의 양복을 입고서 발표를 해 마치 안창호가 환생하여 직접 발표하는 듯한 비유적 표현이죠. 오케이? 마치 듯한 분위기를 연출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었다. 됐어요? 내가 봤을 때는 뭐 얼굴이 안창호랑 비슷하지 않았을까. 누구나 다 뭐 이런 걸 입었다고 안창호 느낌이 나진 않을 거 아니야. 자, 셋째 날 발표자인 nemnemnem은 사회주의자로 알려진 한 독립운동가에 대해 발표하면서 역사적으로 검증된 내용과 논쟁이 되고 있는 내용을 모두 소개하여 학생들이 인물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됐습니까? 뭐 특색 있는 것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마지막! 이번 행사가 많은 관심 속에 치러져서 발표자들은 저마다 상기된 표정으로 발표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는데 누가 만족했다고? 발표자들. 한 발표자는 발표를 위해 독립운동가들의 삶과 독립운동의 역사를 공부하고 소설하다 보니 새로운 내용을 많이 알게 되었다라면서 예전에는 사건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해했는데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해하다 보니 각종 사건들의 연관성도 더 잘 알게 되었다라는 거지. 이 인터뷰도 누가 한 거냐면 발표자가 한 거라고. 그런 식으로 읽어나가면 돼. 그래서 가지문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되면 나지문 자체를 읽는 것 자체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요거 연습해. 미션이야. 1번 문제 봐. 연우가 가에 참여하기 전에 떠올린 생각이지? 연우에다 동그라미 쳐. 왜 하필 문제로 연우가 떠올린 생각이 나왔을까? 왜 하필 문제로 연우가 떠올린 생각이 나왔을까? 사회자이기 때문에. 사회자는 토의 전체적인 거를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사회자의 생각인 거지. 그래서 1번 문제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연우라는 인물에 대해서 묻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토의의 출제 포인트 중에 하나인 사회자의 어떤 역할과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보자고. 이번 편집회의는 특집기사에 관한 것이니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 미리 회의의 방향을 정해야 할 것 같아. 먼저 기사의 소재 결정 맞죠? 기사의 방향 결정 맞죠? 내가 쓴 기사들이 친구들 아니고 숙성할 수 있으니 독자의 눈길을 끌 수 있는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 맞죠? 특집 기사의 지면 배치에 대해서도 깊이 논의해보고. 특집 기사의 지면 배치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답 4번. 이해돼? 1번 문제가 이렇게 쉽게 풀릴 수 있는 건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이다. 뭔 느낌인지 이해되니? 화작에서 지문 읽는 거 대충대충 읽으면 점수 절대 안 나온다. 빡세게 공부해놔야 돼. 넘겨. 2번 문제. 가를 반영하여 나를 작성하기 위한 작문 계획이야. 됐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선택지에 나와 있는 1, 2, 3, 4, 5가 작문 계획이라는 거야. 계획인 거라고. 나에 반영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니까 선지랑 지문의 나를 1대1 대응시키면 정답이 나오겠지. 맞아? 그래서 얘는 그냥 내용일치 문제 1대1 대응해버리면 되는 거고. 그런데 보기가 표제와 부제, 전문,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지.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유는 기사문이 굉장히 갖춰진 형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됐어? 선지 1번부터 봐. 발표자의 심정을 표제로 내세우고자 했으니 발표자의 소감을 표제에 반영하고 부제에서 그 소감이 발표자의 것임을 보여줘야겠군. 됐어? 여기서 너희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거. 대충 지문으로 돌아가서 와리가리 하지 말라 그랬다. 선지 자체를 읽을 때는 선지에만 집중하라 그랬어. 근데 진짜 애들 화작 막 문제 푸는 거 보면 내 입장에서 막 갑갑해 뒤지겠는 거야. 이런 선지 1번 판단시키잖아? 그냥 표제와 부제만 읽고 지문으로 넘어가는 새끼들이 있어요. 이해된 무슨 말인지? 표제 부제만 읽고 지문으로 넘어가거나 그러면 안 돼. 선지 읽을 때는 일단 선지만 집중해. 그럼 선지 1번에선 지금 발표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 나는 발표자 중심으로 쓴 거 맞아 틀려?
맞지? 그러니까 일단 선지 2번으로 넘어가는 거야. 기사의 첫 번째 문장이니까 행사의 개요도 함께 소개하여 주의 사항이 한눈에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겠다. 뭐 특별히 걸리는 거 없지. 됐어. 이 문단에서는 이번 행사의 취지를 먼저 밝히고 그런 다음 행사 진행 방식과 발표 내용을 개략적으로 소개해야 된다. 뭐 샬라샬라 많이 얘기하는데 뭐 특별히 걸리는 건 없는 것 같아. 선지 4번 봐. 특색 있는 내용과 형식에 사용한 발표자의 발표. 얘는 확실하게 맞지? 5번 봐. 4문단에서는 발표자의 소감과 청중의 소감을 소개해야 돼? 딱 읽자마자 뭐가 틀렸어? 청중의 소감 X. 누구의 소감만 나왔다? 발표자의 소감과 발표자의 인터뷰만 나왔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읽으면 어때? 와리가리 하지 않아도 선지 1번부터 5번까지 읽는 것만으로 정답이 나왔지? 너희들이 실전에서도 이렇게 접근할 수 있으면 너희들은 실전에서 이미 시간 자체를 킵한 거라고. 그래서 선지 판단할 때 선지 1번부터 5번까지를 일단 쭉 한 번씩 보면서 확실하게 아닌 놈부터 잡는 걸 습관으로 들인다. 그렇게 했을 때 정답이 안 나오면 2차 선지 판단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선지 하나하나의 근거를 지문에 찾아 들어가서 잡으면 돼. 됐어? 3번 문제 봐.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야. 일반적으로 문제풀이 방식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늘 물어보는 문제는 지문에 집중하는 게 맞아. 됐어? 그럼 지문에 들어가. A를 봐. A를 보면 이제 소재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체육대회에서 뭐 독립운동사 이야기로 바뀐 거 이야기하는 거지. 다윤이 때문에 바뀌었다 그랬어. B를 봐. B는 어떤 형식이냐면 표제의 표현상의 특징에서 발표의 방향성에서 다시 표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돌아가는 모습 자체를 보여주고 있지. 맞아?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서 발표의 방향을 먼저 이야기한 것도 다윤. 요런 글의 흐름을 잡고 선지로 들어가는 거야. 이해되니? 선지 1번 봐. A에서 다윤의 질문은 연우가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됐습니까? 연우는 그 질문으로 인해 생각을 바꾸고 있다. 생각을 바꾸고 있다에다 밑줄. 아까 얘기했지? 토의의 출제 포인트는 그래서 이렇게 지문에 변화되는 지점이 출제 포인트다. 됐어요? 그 다음에 다윤이 질문한 것도 핵심이고. 이거를 지문을 이 정도로 읽으면 선지 1번이 답이라는 건 먼저 보여. 하지만 너희들이 실전에서는 선지 1번만 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선지 2, 3, 4, 5를 다 보긴 해야 돼. 선지 2번. 연우는 진경의 지지를 받으면서 처음 생각했던 대로 자신의 입장을 바꾸고 있어? 연우의 처음 생각은 부정당한 거잖아. 그러니까 2번 땡인 거야. 3번. B에서 연우는 다윤과 진경이 제시한 의견을 종합한 절충안을 만들어 제시하고 있어? 절충안 따윈 없었지. 땡인 거야. 4번. B에서 다윤은 진경이 말한 의견의 허점을 지적하고 진경은 근거를 부강하여 자신의 의견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무슨 허점을 지적하거나 이런 거 나와 있어? 그냥 이런 게 좋은 생각이다.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나와 있지. 맞아? 만약 우리가 토의 지문을 읽으면서 허점을 지적하는 것 같은 상대방 의견에 반대하는 뉘앙스를 풍기는 내용 자체가 있었으면 밑줄을 치든지 체크를 해서 우리 머릿속에 있었을 거야. 우리가 지문을 읽는 건 글의 흐름을 이해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니까. 그럼 특별히 밑줄을 안 쳤거나 특별히 내가 정리를 안 했다는 건 없다고 봐도 되는 거지. 됐어? 그 다음 선지 5번. 다윤은 질문을 통해 진경의 의도를 분석하고 있고 진경은 답변에서 전문가의 말을 인용했다고? 전문가의 말을 인용했으면 우리가 체크했겠지. 땡.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어떤 식으로 푸는 줄 알겠지? 됐어? 와. 대박 사건. 씨발 48분 걸렸어. 야 씨. 아 이게 어떻게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거야. 내가 호언장담했는데 야 오늘은 깔끔하게 주문 2개만 딱 하고 끝내자. 2개는